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임순재 대표 그리고 정태근 이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오늘도 얘기 풀어나갈 건데요. 첫 번째 주제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돌고 도는 정책주의 순환매가 좀 최근의 시장의 특징인데요. 네, 오늘의 데일리 주인공은 바로 교육입니다. 요즘에는 학생들 답변에 AI가 답변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양 정당에서 공통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공통 분모 확인을 보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AI 기반의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건 아마 오늘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큰 틀은 일단 이렇습니다. 대표님께서 보시는 그 정책주 순환매 안에서 교육주 메리트 얼마나 있을까요? 뭐 오늘이 스승의 날이죠. 네. 그러니까 5월 15일 스승의 날이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공약들이 뭐 교육 관련된 공약들이 계속 좀 집중이 되면서 교육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이제 각 당의 이제 대선 후보들이 아직 뭐 최종적으로 교육 공약이 뭐 자세하게 발표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뭐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러니까 유아서부터 해서 뭐 고등학교까지의 이제 교육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요. 특히 사교육 경감에 대한 그런 조치를 이제 취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뭐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대부분 원론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뭐 그냥 그 대선이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많다라는 것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런 교육 관련된 정책들이 나온다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교육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국민들이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가 나온다라고 해도 그거에 따른 또 불만 사항도 많고 그거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교육 관련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라는 부분도 같이 다 주목을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교육공약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당장 뭐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입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정책 관련된 이제 테마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얘기가 나오고 나면 뭐 변동성이 하루 이틀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그 이후엔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 관련된 여러 이제 테마가 움직이고 있는데 진짜 매매에 자신 있으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뭐 일반 투자자들은 뭐 그런 부분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게 지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정책주의 순환매 정도로만 판단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네. 뭐 갖고 추격 매수를 해서 오래 갖고 간다 이런 투자는 리스크하고. 조금 상당히 좀 리스크하고요. 그거보다는 그냥 뭐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냥 단기 트레이딩 정도만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시기가 또 들어맞아서라고 또 얘기해 주셨는데 비상교육 오늘 가장 강하고요. 뭐 메가MD도 14%, 아이스크림에도 10%, 그리고 아이스크림 미디어, 몽진 싱크비, N의 능률까지 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매집 확산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정도의 이거 데일리로 그냥 활용해야 되는 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님의 의견 어떠실까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비슷한 의견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민생 공약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교육 이런 것들은 진짜 어찌 보면은 서민들이 어떤 밀접한 민생 공약이잖아요. 네. 이거는 분명히 깔고 가야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순환매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책 테마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환매에 의한 어떤 상승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저출산 쪽하고 일자리 쪽 관련된 경우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달에 이미 1차적인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뭐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는 한덕수 관련주로서 부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관련해서 부각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유아용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반해서 상승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영유아 쪽 연결되게 되면은 이건 아동용품뿐만 아니라 뭐 교육도 마찬가지 연결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이제 신재생 관련된 정책 테마가 전반적으로 강했었다가 좀 식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좀 채우기 어떤 대안 성격으로 아마 오늘 교육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임순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쨌든 정책적으로 이제 대선 전에 나왔던 공약들하고 대선 후에 나온 공약들 정책들하고 보게 되면은 대선 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정책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좀 길어지거든요. 네. 그게 대표적인 게 미국 중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뭐 방산 MRO라든지 해운 MRO라든지 그리고 이제 LNG 같은 것들에서 좀 길게 갔었잖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 정책적으로 계속 정책적으로 힘을 실어주게 되면서 얼마만큼 더 강력한 드라이버가 나오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교육주 같은 경우는 물론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 후로 나눠봤을 때 대선 전에 나타날 수 있는 뭐 테마 중에 하나, 뭐 정책 테마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저도 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뭐 오늘 이런 시세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매도 쪽으로 전략 방향을 잡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아마 네. 비상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상가 들어서 사기 힘들었을 거고 아침에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놓치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정책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 뭐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은 것들은 일단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아요. 차트적으로는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소액으로 접근하고 난 다음에 뉴스가 나왔을 때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상승을 이용해서 좀 매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얘기 나오면 그것까지 듣고. 네네. 네, 그렇죠. 디테일하게.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교육 테마뿐만 아니라 최근에 시장의 순환매가 너무 빨라요. 맞아요. 너무 단거리 선수가 너무 네. 많아서. 예. 그러니까 그 저는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좀 드리자면은 네. 천하 제일 눈치 게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루하루 강한 섹터도 많고 그리고 하루하루 강한 섹터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너무 어지러운데 오늘 교육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맥락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조금 일치하는데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마 오후 정도에 공약이 발표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후에 주가 또 움직임이 또 궁금해지네요.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은 더 힘이 붙게 될지 일단은 네 그냥 정책 테마의 일환이다. 돌고 도는 그런 순환매성의 네 의미밖에는 둘 수가 없다라고 두 분 같이 의견 주셨거든요. 네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임순재 대표의 종목 보실까요? 로보로 가시네요. 네, 그리고 저희 이사님의 종목. 일단은 교육전에서 아이스크림 미디어 선택하셨습니다. AI와 관련돼가지고 로보로 연결이 이렇게 돼서 보시나 봐요? 대표님? 네, 뭐 일단 뭐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뭐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AI 이제 인재 육성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게 AI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로보 하면 이제 로봇 관련주다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로봇 관련주보다는 에듀 관련주라고 보시는 게 에듀. 맞습니다. 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로봇은 로봇을 활용한 교육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기업이 뭐 로봇 관련돼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조금 어떻게 보면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네, 예. 특히 이제 뭐 최근 들어 AMD와 이제 AI 및 이제 로봇 교육과 관련된 이제 협약을 체결할 만큼 이런 이제 로봇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 뭐 AI 계속 뭐 얘기들을 하고 있고 뭐 휴머노이드를 비롯한 이제 로봇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를 운영하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이런 교육이 계속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 물론 로보가 이제 성인용이다 게 아니라 이제 학생용 중심이다라는 측면은 있겠지만 이런 이제 이런 로봇이나 AI 관련된 교육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아킬레스건이 다 실적이잖아요. 이런 종목들 작년에 큰 폭은 아닌데 조금 적자 났더라고요. 한 10억 원대 적자 났는데 주가도 일단 다른 종목 로봇주와는 조금 다르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전략 어떻게 잡아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쫓아간다라기보다는 뭐 지금 주가 수준에서 아마 일본 실적이 아마 오늘 오늘 내일 정도 아마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굳이 쫓아간다라기보다는 한 4,500원대 이하로 내려면 아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이스크림 미디어로 넘어가 볼 텐데, 뭐, 이게 교육 쪽에서 저희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거 아이스크림 미디어에 대한 평가가 좋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입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주가는 좀 미진합니다. 지금 눌림목이 굉장히 깊은데, 다른 교육주보다 오늘 시세 조금 약하거든요. 네, 포인트 뭐로 잡으세요? 네. 일단은 뭐 아까 교육주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비상교육 같은 것들은 이미 진입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적으로 좀 무난하게 접근할 만한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찾아보니까 그냥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좀 뭐 무난하게 좀 봐집니다. 근데
내용 제외하고 딱 차트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21선과 이격을 좀 축소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또 거래량이 실려주게 되면서 상승이 나온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뭐 계단식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뭐 교육 정책 테마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어떤 모멘텀도 부각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예사가 지금 이제 뭐 저보다 앵커님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서 안 해치고 좀 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초등학생 교과서를 현재 만들고 있고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 이제 시범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앞으로 뭐 채택에 대한 확대 기대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초등학생에서 이제 유아라든지 중등 쪽으로 이제 범위를 좀 확장을 하기 위해서 R&D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만약에 글쎄요, 그 종목이라는 게 어떤 이슈에서 어떤 상승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테마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 지금 최근에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제 식품 유통 쪽으로 이제 그 사업 주가를 정관에 이제 변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교육 테마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뭐 유통이 됐던 아니면 화장품이 됐던 이런 모멘텀이 붙게 된다라면은 뭐 그런 것들에만 시장에 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 그러면 또 추세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참고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전략을 주실 것 같은데 맞나요? 네네. 네. 일단은 뭐 우리가 교육 테마 얘기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만약에 지금 6% 정도 상승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오후에 뭐 정책 발표를 해가지고 뭐 변동성이 좀 커지게 된다라면은 18,500원 이상에서는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해 나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짧게 상단 잡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저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좀 시세가 아침에 굉장히 강하게 났던 폐 배터리 관련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배터리 순환경제 체계가 이제 강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내후년부터 배터리에서 회수한 유가 금속 그리고 생산과 사용 여부를 인증하는 재생 원료 인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요. 재활용이 어려운 거는 LFP 배터리 쪽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조사가 일부 이걸 회수를 해가지고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 이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의 반응이 조금 있었는데 이쪽은 뭐 이슈 있을 때마다 주가가 좀 팍팍 튀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지 이게 이제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 강력한 모멘텀이 되긴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이제 재활용 관련된 이제 지원책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중간 지금 폐배터리가 이제 하고 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가공 소재인 이제 블랙매스 보통 이제 양극재, 음극재를 이제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이거를 지금 중국 업체들이 싹쓸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가 이미 지금 다른 지역보다 먼저 보급됐었던 유럽 중심으로 이제 폐배터리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폐배터리를 중국 업체들이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EU에서 직접적으로 뭐 중국으로 수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 그 EU에서 국내로 이제 갖고 오는 거를 뭐 중국 업체가 국내에서 지금 블랙매스를 지금 구입하는 높은 가격에 지금 매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이제 폐 배터리 이제 재활용을 이제 의무화하는 과 이제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그런 이제 제도를 이제 법안으로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이번 발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재생 원료에 대한 사용 목표제 아니면 인센티브들을 도입할 걸로 보여지고요. 폐배터리의 이제 사용 확대를 위해서 규제 범위들을 세분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2027년 이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2020년 이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의 보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물량들이 이제 그때서부터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폐배터리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향후에 이런 시장이 확대됐을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폐배터리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LFP 배터리가 뭐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얘기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 LFP 배터리의 재활용을 안 하는 거는 경제성이 그렇게 3원계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리튬 철 인산입니다. 그러니까
철이나 인산은 구하기가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네네. 거죠. 리튬은 지금 LFP에서도 추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LFP가 재활용이 안 된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약간 좀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조금 이제 우려되는 건 폐배터리를 이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처음 만들 때보다는 오염물질 발생이 뭐 많이 줄어든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때 이런 오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 후 배터리가 이제 폐기물이 아니라 이거를 자산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리스크도 뭐 환경 오염이라던가 그런 부분까지 함께 좀 언급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사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중국에 이제 공장 설립했는데 결과가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네네. 이제 유럽으로 또 건너가서 공장 짓고 네, 이러는 것 같은데 사업성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수익성 있는 사업인가요? 일단은 수익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수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사업을 진행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은 그게 말 그대로 돈 수익성으로 잡히게 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건데, 지금은 글쎄요. 지금의 어떤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환경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큰 돈이 된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신사업 추가 정도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시겠지만 전기차 배터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ESS 그리고 최근에 같은 경우 로봇이라든지 우선에 들어가는 배터리까지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쪽 그러니까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외에 우리가 쳐다봤을 때 ESS가 물론 돈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전기차 대비 캐시카우의 어떤 영향이 그렇게 큰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아직 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테슬라는 좀 얘기 다 하죠. 테슬라 같은 ESS 상당히 매출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건 논외로 하고 테슬라 제외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뭐 전기차 그러니까 시장 좋아진 그러니까 수요가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결국 이런 것들도 나중에 수익성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핵심 자원으로 이제 육성하는 부분들은 뉴스 내용 좀 보시고, 그러면 이제부터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내에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종목들이 어떤 반응이 나왔느냐,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나왔던 게 뭐가 있죠? 나트륨 배터리. 그죠? 그래서 나트륨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뭐 자이글이라든지 애경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강세가 좀 길었었나요? 짧게 끝났었나요?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 그죠. 보니까 나트륨 배터리가 그러네요. 네, 그죠. 짧게 네, 끝났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만약에 지금의 2차 전지, 그 처음에 이제 앵커님 질문하신 것처럼 2차 전지 분위기가 2023년 상반기라든지 아니면 2020년도, 2021년도 분위기였다면 이 뉴스가 나왔으면 아마 세비캠이라든지 성형할텍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갔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네. 그러니까 업종 분위기도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종목에 연관된 이슈가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발생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차 전지 업황이 좋았었다라면은 아마 투자 심리를 좀 더 개선시키게 되고 수급이 좀 더 쏠렸을 건데, 지금 2차 전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 좀 이해를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있었던 나트륨 배터리 이슈 예를 들어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네요. 네, 섹터 네. 자체가 빛을 못 보고 네네. 있는데 이슈가 나온다고 해서 네, 종목들이 시세 분출 나와주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네, 어떤 수익성 측면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도 네, 과연 볼만한 종목이 있는 것인지 한번 탑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는 인선 ENT, 뭐 폐기물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죠. 네, 가지고 오셨고요. 네, 이사님의 종목 세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ENT가 폐배터리 관련돼서 사업도 하나요? 뭐 관련돼도 하는 거죠. 뭐 종합 이제 폐기물 수집 및 이제 재활용 기업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뭐 다양한 그런 이제 뭐 재료를 이제 폐기물을 이제 수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선 ENT 자회사가 이제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폐차 전문하는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제 폐차 전문하는 회사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부품을 이제 리사이클링을 하는데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기차도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된 부품도 지금 같이 회수를 해서 리사이클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자회사에 그거를 이제 넘겨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기차에 이제 보급이 증가하고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차들도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이제 폐기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수혜가 기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선 ENT 같은 경우는 뭐 폐차 관련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폐기물에 대한 그런 이제 처리인데 이게 이제 여름이 되면 국내에서 쓰레기 폐기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홍수 같은 이제 자연재해로 인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폐기물이 많이 증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수거하는 업체도 계절적인 그런 수혜를 보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을 앞두고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최근 외국인들이 한 14만 주 가까이 지금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래가 보니까 최근에 많이 없거든요. 네, 네. 그렇죠. 전략을 좀 짜주신다면 가격으로 잡아주세요. 네, 뭐 인선 ENT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4월 초서부터 조금씩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한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뭐 지금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일단 박스권으로 보면 한 5,700원대가 이제 상향을 이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700원을 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만약 5,700원을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6,3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저희 세크가 조금 생소해요. 네, 이사님 요거 종목 설명 들어볼게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게 전자빔 3D 검사 장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됐던 2차 전지가 됐던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게 정품인지 아니면 불량인지에 대한 그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일단은 검사 장비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슈를 받고 2차 전지 종목을 뭘 해야 될까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2차 전지 접근을 안 했으면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사실 접근을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대안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세크 좀 선택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그 엑스레이 튜브 원천 기술 기반으로 해가지고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같은 검사 장비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 쪽으로도 현재 그 3D 검사기 현재 개발이 완료가 됐고 그 고객사 LG 에너솔루션 쪽으로 두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런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HBM 쪽 관련돼 가지고 이제 또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가 좀 쉬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또 이제 시장이 조금 쉬고 조정이 끝이 나고 난 이후에 반도체 쪽이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또 이제 엔비디아 관련돼 가지고 하이스가 조금 이제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HBM 검사 장비 관련돼 가지고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방송을 또 준비하면서 또 보다 보니까 네. 제가 준비한 종목보다는 세아 메카닉스가 또 차트가 더 좋아 보여요. 세아 메카닉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세크는 일단은 네. 관심 종목으로 일단 편의만 하시고 접근하지 마세요. 접근하지 마시고 그 세아 메카닉스라는 종목이 오늘 다이캐스팅 부품 관련돼 가지고 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3% 가량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요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오늘 혹시 매수하게 된다라면은 내일 쪽에 2,750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전략.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최근에 이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240선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식어버린 현상이 나왔거든요. 가까운 과거를 보게 되면 작년 10월달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었지만은 240선 위에서 그 상승이 끝이 나는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750원 이상, 그러니까 241선에 있는 2,750원 이상에서 일단 짧게 보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세크는 관심 종목으로 편입하고 네. 당장 조금 더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네네. 세아 메카닉스 2,750원대로 해서 목표가 저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뭐 이슈 딥다이브도 함께 했습니다만은 항상 종목에 대한 고민은 뭐 이렇게 전문가분들도 많은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 돌아가는 시장에서의 어떤 메인 흐름을 따라가기는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눌려있는 종목 쪽에서 기회를 볼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오늘 저희 금산 전문가님께서 음식료 업종에 관해서 팁 주신다고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히어로 삼양식품 있으실 것 같고 뭐 오리온 같은 종목들 더 이상 내수주라는 어떤 타이틀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K푸드라는 타이틀을 걸고 수출주로서의 화려한 면모 변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략 잡아나가면 좋을까요? 바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